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2월 14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미국의 뉴욕 시장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39%로 좀 깊게 빠졌고, 그 다음에 S&P 500, 다우 0.9% 가까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전염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치사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던 오미크론 감염자 중에서 영국에서 첫 사망 사례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유로 해서 시장이 빠졌는데 사실은 그 연준의 긴축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그 뒤에 숨어 있다. 이런 사실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그 헬스케어 관련된 거를 빼고는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면서 끝났고 결국은 하락권에서 시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장이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무려 0.59% 거의 0.6% 가까이 지수로 말하면 3천을 내주고 2,983포인트 부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오전 중에 한 번 3천을 살짝 넘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속적인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다시 이제 큰 폭으로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국인하고 기관은 뭐 아예 일찌감치 순매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 개인들도 이제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 매수라는 게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 가격을 올리면서 이렇게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지수가 떨어지니까 밑에서 좀 이렇게 걷어가는 그런 모습, 저가 매수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605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1,98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5천억이 넘게 5,123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최종 지수는 2,987.95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0.46% 하락한 채로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도 시작할 때 0.48% 아예 떨어져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1000 위에 있었습니다. 1001포인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뭐 1000을 좀 깨기도 하고 또 회복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오전에 반복이 됐고 순매수로 출발했던 외국인들이 기관과 함께 중간에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가 이제 급격하게 내려앉았었어요. 1000 밑으로. 그러다가 오후 들면서 다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돌아오면서 하락폭을 상당히 좁혀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스닥은 외국인들은 455억을 최종 집계에서는 순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227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들은 76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은 지켰고 오늘 최종 지수는 1002.81포인트로 어제보다 0.31% 하락한 채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이 어제 이제 그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 중에서 영국에서 첫 사망 사례가 나왔으니까 이제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헬스케어 관련 쪽들이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백신 관련주들이 오늘 부각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파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것들은 또 올랐습니다. 시장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뭐 이런 것과 함께 그 관련 제약주들이 일제히 그 상승세 비교적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또 아이진 같은 종목은 오미크론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을 만 가지고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격 의료 관련된 거, 이거는 이제 우리도 계속해서 뭐 오미크론이건 아니건 간에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곧
3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문자 와서 저도 이제 예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게 원격 치료하는 그 진료 건수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얘기되는 게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다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렇게 어떻게 접목시키는 그런 방법. 그런 움직임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이 메타버스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그런 다른 그런 섹터들하고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여러 차례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지만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잖아요. 고령 사회가 아니라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나라는 일본하고 같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원격 진료라는 것 자체가 실버 테마로도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격 진료 관련 것들이 올랐는데 뭐 이렇게 아주 세게 가지는 못했어요.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먹게 되는 라면 값이 제품 인상 가격 때문에 4분기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라면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출 판가도 상당히 조정돼서 올라갈 전망이다 이래가지고 오늘 이제 일제히 라면 업체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뭐 시장의 그 중요한 점은 오늘 그렇게 되고, 또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그 많이 빠졌다 코스피가 끝날 무렵에 상당히 그 하락폭을 좁혔는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권을 종일 맴돌다가 2시 반이 넘었으면서 플러스권으로 돼서 오늘은 그 77,000원, 어제보다 200원 오른 상태에서 끝났네요. 그게 이제 지수에 조금, 그 외국인들이 그 삼성전자는 190만 주 매수 우위를, 오늘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지난번처럼 뭐 UBS, 모건 스탠리 이런 데가 주창구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하죠. 이게 그 보도에서 들으셨지만 영국에서 오미크론 첫 사망자가 나왔다. 사실은 이제 그게 이유가 돼서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지만 시장은 사실 짐짓 그 연준의 긴축을 걱정하고 있다는 그 우리로 말하면 속내가 들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한 명 죽었다 그래갖고 근데 오미크론이 아무리 그 치사율이 낮다 그래서 한 명도 안 죽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확대 해석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거죠. 왜 불안정하냐? 연준의 긴축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한 구석이 있다. 미리 다 알려지고 답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있다라는 시장의 속내가 들킨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서 연준이 무슨 얘기를 할지 별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뭐 역시 알고 맞아도 매는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혀 아니라고는 또 얘기할 수도 없는데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답이 미국의 연준이 그 테이퍼링 긴축 프로그램을 스피드를 내서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 오겠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이제 연준이 해서 이건 미국만의 문제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데 이제 또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거는 뭐냐면 세계 각국이 미국 연준이 그런 결정을 딱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 자국의 통화 정책을 또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재편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긴축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국 영란은행, 유럽은행, 또 일본은행, 주요국들이 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준율 낮췄지만 어쨌든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렇게 확산돼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렇게 뭐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없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그냥 내난이 이게 뭐 걱정만 하고 있냐? 뭐 그건 또 아니에요. 시장이 뭐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또 오늘 이런 걱정을 했다가, 근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연준 얘기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오미크론 첫 사망자입니다. 그랬다가 내일 또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상황에 주식시장에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은근히 겁도 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상당 부분 기간을 두고 노출됐던 그런 재료기 때문에 뭐 큰 쇼크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이게 자주자주 교차하는 지금 상황이 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재료의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료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이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긴축해 가는 재료가 연준이 그 목요일날 어땠거나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해서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오히려 바뀌게 되면 오히려 이게 좀 희망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냐 하는 희망론이 이제 시장의 한켠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연준의 스케줄에 이런 게 공개했는데 의외로 뭐 셀 줄 알았더니 안 세다. 세게 나올 줄 알았더니 의외로 생각보다 안 세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또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동력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지금은 이런 이제 그래도 걱정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상황으로 희망적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진 게 계속해서 지금 막 교차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준이 발표할 때까지는 시장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푸시, 풀 이거를 계속 거듭해가는 밀고 밀리는 이런 거를 거듭해갈 수밖에 없고 우리 시장도 이미 이제 이게 박스권이 2,980에서 3,050 사이에 딱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 여러 차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전보다는 조금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씩 치루어야 되는 이벤트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더 나올 악재도 없어요. 뭐 걱정해야 될 거리도 이제 거의 없어져가는 이제 연말로 향해서 그렇게 되니까 시장이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나아지는 거, 이거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이제 우리가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가들은 오히려 좀 늦게 움직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이런 개인 투자가들이 먼저 가서 이렇게 이익이 볼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오늘 이제 썸네일 제가 했던 제목처럼 이 부지런한 개미가 먼저 죽는다. 이게 뭐 죽는다 그래서 섬찟하지만 뭐 주식시장에서 돈 잃으면 그런 거죠. 그런데 주식을 잘 하려면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이 부지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시장이 뭔가 방향을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본인이 선제적으로 먼저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고 시장을 그렇게 예측하고 그냥 글로 먼저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지런한 개미가 먼저 죽는다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개인 투자가가 시장을 선제적으로 예측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여기서 진짜 큰 흐름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가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요. 이런 시기에선 작년 같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일찍 매매에 나서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제 생각으로는 말려드리고 싶다.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떤 때 부지런을 떨어야 되냐? 이게 주식 투자 잘하려면 부지런 떨어야 되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제는 6시에 끝나지만 서머 타임 할 때는 5시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 끝난 것도 finviz.com 보고 뭐 다 정리하고 그거 다 보셔야 되잖아요. 물론 뭐 안 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주식에 관한 기본적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백만개미에서 브런치 카페 이런 거는 50강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어저께는 뭐 좀 어떤 그 선거 캠프에서 MSCI 그 선진국 편입에 대해서 저한테 사적으로 좀 문의가 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단번에 한 번 보고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나실 때 이제 보면 연휴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뭐 연휴가 아니래도 뭐 성탄절도 있고 또 이제 연말 연시 연휴도 있고 시장 쉬고 이럴 때 자꾸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되새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때는 부지런 떠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아는 거는 넘어가고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좀 보시면서 그거를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데는 좀 부지런 떠시는 게 확실히 주식 투자하는 데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매매할 때 행동을 너무 부지런 떨면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웃은 소리로 제일 어떤 상사를 만나면 제일 고생하느냐. 근데 머리 나쁜데 부지런한 상사를 만나면 직장생활 고생한다. 이제 이런 얘기 저희들 직장생활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머리 나쁜 상사는 그냥 좀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많이 웃고 그랬는데 이게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을 내가 방향 설정을 할 수 없는데 그냥 매매만 부지런을 떨면 결국은 그건 자기한테 손해로 돌아온다. 지금 이제 딱 그런 때예요. 그래서 부지런 떠는 거는 주식 투자에서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지만 다만 매매할 때는 다소 느림보 같이 하는 게 지금은 좀 나은 상황이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이라서 그걸 이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때다. 그럼 우리는 그 내림보 좋은데, 그럼 뭐 브런치 카페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우린 지금 뭘 어떡하냐? 2021년 이제 12월도 중순에 이제 접어드는데, 내일이 이제 15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12월을 보내고 1월까지 가는데, 우린 뭘 어떡하냐? 제가 이제 기존의 포트폴리오에서 그 주식 포지션이 50%라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50%가 현금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제하에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짜여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50%가 이미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뭐 서로 여기서 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간다 그래도 그렇게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죠? 일부 주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10% 정도 범위 내에서 좀 추가적으로 주식 포지션을 늘리는 것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뭐 한번. 왜냐면 이 연말연시 넘어가면서 요 시기에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소화해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럼 뭘 어떻게 하냐? 대상은 첫째는 대형 우량 실적주. 여기 이 실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형 우량 실적주가 타겟팅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슈 종목,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NFT를 포함한 이런 거에 이슈 종목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타겟팅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총 늘리는 거라도 주식 포션이 60%가 넘어가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은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이제 대형 우량 실적주 같은 경우는 이건 어디다 타겟팅을 놔야 되냐면 이건 대형 우량 실적주니까 이거는 내년 1분기까지 보는 약간 그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떨어지는 날보다. 특히 이제 그 연초가 시작이 되면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중소형주가 먼저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실적주가 움직여요. 그건 뭐 거의 패턴이에요, 패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연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종목,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이런 거는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되면 그런 이슈를 쫓아가는 트레이딩이 쉬지 않고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게 시장이 좀 이렇게
불투명하고 그런다고 해서 전부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 움직임이 이슈 종목들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 이익 나면 바로 자르고, 이익 나면 바로 자르고, 떨어지면 분할 매수했다가 이익 나면 바로 자르고, 이거를 거듭해 가야 된다. 근데 그게, 그건 뭐 몇 푼 벌려고 그러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이런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또 훈련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을 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나 하고, 뭐 몇 주라도 사서 움직이는 거하고는 또 시장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이번에 모범 답안이다. 이번에 2021년 연말, 2022년 연초 사이를 넘기는 데의 매매 패턴은 요런 매매 패턴을 잡아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래도 철저하게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먼저 움직여서 너무 빠르게 매매에 나서지 말 것.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러분 보시지만 시장이 불안정해요. 또 이거 우리가 또 간밤에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미국 시장 올랐다는 소식을 접할 수도 있는 시장이에요. 하나도 안 이상하고 그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런 게 움직일 테고 아무래도 목요일 날 오전에 이제 우리가 일찍 그 새벽녘쯤 되겠죠.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감을 더 찾아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